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4.7 보궐선거전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들의 판세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전 마지막 주말 유세도 끝나가고 무엇보다 사전투표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흘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판세 분석은 이번 선거 전망을 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4월 1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지만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 발언의 행간을 잘 읽어보면 선거 판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들은 투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 시간까지도 야당 후보들의 압도적 우세가 이어지는 추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좌파 진영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언급 외에 그것으로 인해 후보 간 지지도 격차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을 내놓는 관계자들은 없습니다. 좌파 진영 지지층만 결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파 진영의 지지층도 결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가 하고 있는 선거운동 비교를 통해서도 야권 우세 판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경우 박영선이 제기하는 흑색 선전의 무대응, 무시 전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의 무시와 무대응으로 임한다는 것은 자신감의 발로고 상대의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고 있는 판세 흐름 때문에 나오는 선거 전략입니다. 반면 박영선 측이 중대결심이니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선거 전망이 어둡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오만한 여당 지도부가 연일 사과와 반성 모드로 돌변한 것 역시 현재의 선거 판세가 여당에 불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각에서 투표일 중요성을 강조하며 좌파 지지층이 대거 투표장에 몰려갈 경우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데 이는 기우입니다. 투표장에 좌파 지지층은 대거 몰려가고 우파 지지층은 몰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욱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야당 지지층의 경우 90%가량으로 나오고 있고 여당 지지층의 경우 7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박영선 지지층의 투표 참여 의사 비율 70%를 대입하면 투표일 50%일 경우 최대한 잡아도 35% 득표율이 계산됩니다. 야당 오세훈 후보의 경우 투표 참여 의사 비율 90%를 대입하면 최대 45%의 득표율이 계산됩니다. 여기에다 실제 투표날에 투표를 하지 않는 투표 참여 포기 비율도 중요 고려 요소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받아 여당 지지층의 경우 투표날 투표 참여 포기율이 야당 지지층의 경우보다 높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투표 참여 의사 비율과 투표날 투표 참여 포기 비율을 함께 감안하면 오세훈, 박영선 간의 득표율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어디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하는 추정은 뚜렷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조직표에서 유리한 집권당이 유리할 것이란 과거의 경험은 양측의 지지도가 팽팽할 때 통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문재인 지지도 그리고 집권당 지지도도 20%대로 추락했습니다. 여권의 기존의 조직표가 크게 허물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다수 여론 분석가들은 여당 지지도가 20%대로 주저앉은 것을 봤을 때 투표율이 50% 이상으로 나올 경우 국민의힘 후보가 확실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이번 사전투표에서도 뚜렷이 입증돼 여권을 더욱 멘붕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강서, 강북, 관악, 구로, 금천, 동대문, 중량 등 전통적 민주당 초강세 지역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다수 강남권 투표율이 강북 지역에 비해
이례적으로 대단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이 오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가장 나중에 발표된 PNR 리서치가 지난달 30일에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는 강북 지역에서도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지지도는 용산, 종로, 중구에서 오세훈 50.5, 박영선 35로 나타났고 강북, 광진, 노원, 도봉, 동대문, 중량구에서도 오세훈 52.1, 박영선 34.6으로 그리고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양천, 영등포구에서도 오세훈 59.9, 박영선 33%로 나타났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의 모든 지역에서 박영선을 앞섰습니다. 최근 좌파 진영 연합방송 중에 나온 민주당 참관인들이 투표자들의 기표지를 보니 강북에서 민주당이 앞섰다는 주장은 근거도 없는 코미디 같은 발상이고 자신들 지지층을 투표장에 끌어들이려는 선동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이 최근 새롭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오세훈 후보가 2005년도에 생태탕집을 방문했다는 주장 관련해 당시 생태탕집 주인 황모라는 자가 말을 바꾼 사실이 드러나 네거티브에 매달리고 있는 민주당과 박영선이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 2일 김어준 방송에 아들과 함께 출연해선 오세훈 후보가 자기 집에 와서 생태탕을 먹었느니 하면서 16년 전의 기억을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 상세하게 늘어놓더니 방송 사흘 전에 모 주간지와 인터뷰에선 정반대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그의 말에 신뢰성이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황 씨는 주간지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왔었는지 알 수도 없고 전혀 기억도 안 난다며 180도 다른 얘기를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황 씨가 사흘 만에 친정권 매체인 김어준 방송에 출연해 말을 180도 바꾼 데 어떤 회유 공작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게 됐습니다. 방송국에 직접 출연해 16년 전의 일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상세히 얘기한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 돌변이 이들 부자의 자의적인 의사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등 교통방송 측의 회유, 나아가 민주당의 개입이 작용한 정치 공작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영선의 네거티브가 박영선을 더욱 억제게 생겼습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